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는데 샵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몇 층에서 오픈을 할 건지, 또 크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컨셉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이죠. 1인 샵은 제외하지만 본인이 직원을 두고 샵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맨파워 구성입니다. 실장급을 둬야 될지 아니면 초보 선생님을 두셔야 될지 이런 맨파워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얼마를 줘야 될지 부분, 그 다음에 직원 교육, 스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상여금 간에 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층입니다. 내가 오픈하시는 데가 대학교 근처인지 아니면 주택가인지 아니면 밀집 상업구역인지에 따라서 어떤 고객층이 오시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층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단순히 무료로 서비스를 줄 건지 아니면 회원권에서 플러스 알파 금액을 지불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DB를 모을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 매뉴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컴플레인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젤케어를 하고 가셨는데 이틀 만에 리프팅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떤 실장급들은 무조건 서비스를 해주는 실장급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저희는 리프팅은 추가 요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샵 내에서도 컴플레인에 관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컴플레인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 샵에서 뭐 다수의 근무자가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뭐 기간이 있겠죠. 네.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리프팅이 일어나는 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성 있게 응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라.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심지어는 1인 샵 같은 경우도 원장님께서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친한 고객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비스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별로 안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리프팅 무조건 보수 비용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큰 기준은 정해놔서 그 안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라는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일샵을 운영했었잖아요. 네. 네. 망했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망했다니요. 접으셨죠? 네. 네. 왜냐면 인테리어가 너무 네. 잘 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플레인에 대해서 거의 저희 컴플레인율이 제로였거든요. 네. 네. 어떻게 컴플레인을 재료로 만드셨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좋습니다. 다시는 안 받으시면 됩니다. 네. 먹고 살만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확히 딱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습성, 네. 인성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응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게 네. 센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제가 손님 케어를 하다가 손을 잘라서 피가 난 적이 케어를 있거든요. 직접 하셨다고요? 네.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시술대에서 작업을 하시면 공중보건의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 있어요. 있어요? 네. 처벌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한번 자르고. 함무라비처럼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다? 네. 이런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네. 확실한 기준만. 그리고 손님 이렇게 바르다가 그 여름 같은 경우에 고객을 많이 받잖아요. 바르는 게 아니라 시술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하여튼 시술을 하다가 여름에는 이제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손님을 받으니까 이게 눈이 엄청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손님 살에 바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깨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시술을 하겠죠. 저는 손님한테 움직이지 마세요. 네. 손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단계 더 가면 네. 시술자는 가만히 있고요. 손님이 그 브러쉬 앞에서 그만할게요. 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네. 홍보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샵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위메프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를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SNS 홍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뭐 유튜브로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숏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홍보에 관한 거는 네. 조금 뭐 다양하게 그 지역이나 뭐 네. 상권 특색에 맞게 하면
되겠네요. 교차로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벼룩시장. 벼룩시장 교차로. 야. 신압으로 이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연식이 드러나시는데. 벼룩시장. 좀 어떻게 좀 해봐. 시끄러. 지금 촬영 중인데 반말하시는. 아 알겠습니다. 네. 잘라주세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네.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사업을 있을까요?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장님? 돈 버는 겁니다. 매출이죠. 매출. 근데 지금 매출에 관한 얘기를 쏙 빼먹고, 매출을 해주십시오 이제. 네. 어떤 사업이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 산정을 해서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내가 잡은 게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결정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투자할 자금을 산정하고 나서 추후에 뭐 매출이나 이런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고 요거 손익분기점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순수익인 건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네일 아트 남들 하니까 나도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심사숙고를 해서 오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너무 그런 생각 없이 오픈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아니요 그러신 분도 없어요. 아니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별로 공감되지 않는 얘기라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니까 이렇게 현장을 모르는 거라고요. 네? 제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만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마음 다음부터 부르지 마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인지 아세요? 아, 네, 한 제가 번만- 공사해준 샵을 네. 다시 한 1년, 2년 뒤에 연락이 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할 때가 아 맞아요. 그때가 제일 속상해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원장님들 특성이 그냥 뭐 신뢰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영부영 그냥 오픈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공사해준 업종 그 클라이언트 분이 잘 돼야 다음도 있는 거고 다음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진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야 이분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해서 옆에서 케어를 해드리는데도 진짜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한 예로 저도 동일하게 저희도 오픈샵을 한 달에 몇 개씩 들어가지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영업을 하고 근데 1년 후에 폐업이 되면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폐업하기 전에 공통적인 원장님들의 행동들이 뭐냐면 주무세요 베드에서 예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똑 두드려도 주무시냐고 안 나오시고 네 그런 잠이 많이 늦었다고. 아네 피곤하시죠 인스타 하시고 하시냐고 네.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네, 다들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그 두 번째 챕터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돈 매출이죠.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